네, 안녕하세요. 금요일 저녁인데 이렇게까지 남아서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제 소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장곡고등학교에서 체육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이현우라고 하고요. 그리고 안전인권부장 맡고 있는데 저희 학교에는 따로 체육부가 없어요. 그래서 안전인권부도 하고 체육 업무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체육진흥회 학생선수 진로진학 상담교사로 올해로 3년째 활동하고 있고요. 그리고 스포츠인권연구소 대한학교체육회 활동도 하고 있고, 그리고 축구부 학부모 상담소라고 해서 네이버 블로그를 올해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상담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보도 여기서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부 담당 교사 채팅방을 1,800여 명 정도 참여하고 있거든요. 2018년부터 횟수로 8년째 이제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 계시는 운동부 담당 선생님들도 많이 들어와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만약에 안 들어와 계신 분들은 들어오셔서 정보 공유하면 좋을 것 같고, 작년부터는 이제 저경력 선생님들 운동부 맡아서 좀 어려움이 많으신 분들 이제 멘토링으로 해서 멘토링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목을 뭘로 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메달 없이도 행복할 학생 선수라고 제목을 지어봤어요. 아무래도 이 상담을 신청한 학생 및 학부모님들은 거의 대부분 메달이라는 최상위의 성취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메달을 따고 전도 유망하다면 행복을 느낄 테지만 그렇지 않은 선수들은 조금 어려움을 겪고 행복하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상담을 통해서 그리고 이런 운동부 문화 개혁을 통해서 메달이 없더라도 행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게 저의 개인적인 목표입니다. 그래서 메달이라고 하면 실제로 메달 따는 것도 있겠고요. 그리고 메달이 아니더라도 뭐 국가대표에 선발이 되거나 아니면 눈에 보이는 뭔가 희망적인 전도 유망한 선수로 뽑히거나 이렇게 희망적인 앞날이 보이는 걸 메달이 있다라고 보고, 그리고 메달이 없는 것은 그렇지 못한 학생 선수들을 뜻합니다. 그런 선수들은 거의 대부분 진로 진학에 대한 고민이 많고요. 특히 운동을 계속해서 지속해야 될지 아니면 진로를 전환해야 될지 그런 갈림길에 서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는 희망적인 앞날을 지닌 선수들은 정말 10% 미만의 선수들입니다. 그 반면에 그렇지 못한 선수들은 90% 이상인데요. 메달을 못 따더라도 행복할 수 있도록 그런 지원을 하는 것이 우리들의 역할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학생 선수 출신 교사이고요. 축구라는 종목을 했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여름방학 때까지 했었는데요. 그런 경험도 있고, 그리고 현재 장곡고에는 운동부가 없지만 이전에 근무하던 광명에 있는 광문고등학교에는 축구부가 있어요. 그래서 축구부 담당 교사도 하고 축구부 학생들 진로 진학 지도도 하고, 그래서 이 두 가지 경험을 토대로 해서 축구 종목을 전문적으로 상담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두 가지 주관적인 경험을 가지고 하면 상담하는데 매우 좋긴 하거든요. 다만 이건 저의 주관적인 경험인 거고, 상담을 할 때는 항상 좀 객관적인 지표, 통계 자료 등을 같이 포함해서 상담을 하면 훨씬 좋다고 생각을 해서 축구 학생 선수 인원 변화를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요즘 학교 운동부가 해체되면서 학생 선수가 줄어들고 있다. 이러다가 이제 뭐 우리나라 엘리트 체육이 붕괴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많이 우려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축구는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 초등부 보면 9,755명에서 2025년에는 초등부는 11,558명까지 많이 늘었고요. 중등 같은 경우는 2023년 9,203명에서 2024년에 10,000명이 넘었고, 올해는 1,953명이나 선수로 등록돼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2023년 6,300명에서 올해는 400명가량 늘어난 6,723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스포츠 지원 포털에 들어가면 통계 자료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선수 등록해서 활동하는 선수들의 인원을 바로 통계 자료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연도별 축구 팀수 변화인데요. 2023년 초등의 경우 369개 팀에서 올해는 441개 팀으로 정말 많이 늘었죠. 중등 같은 경우는 259개 팀에서 297개 팀,
그리고 고등의 경우 191개 팀에서 올해는 200개 팀 가까운 팀이 이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보면 운동부 운영 유형이 나오죠. 학교 운동부와 클럽팀. 축구 같은 경우는 클럽화가 좀 잘 이루어져서 그래서 학생 선수도 늘고 있고요. 그리고 고등에서도 올해부터는 클럽팀이 학교팀보다 더 많습니다. 자, 그리고 학생 선수 수를 이제 학년별로 한번 종합을 해봤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의 경우 3,689명, 그리고 중학교 3학년의 경우 3,132명, 고등학교 3학년의 경우 1,992명, 대학교 1학년 1,225명의 선수들이 축구 선수 등록을 해서 활동하고 있고요. 프로 진출한 경우는 올해 뭐 여름 이적 시장 빠진 인원인데 127명의 학생들이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교에서 바로 프로에 진출을 했습니다. 근데 뭐 이거 보면은 뭐 느끼는 바가 다 다르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 종목 단체들이 이제 선수의 수를 늘려야 된다. 최대한 많이 확보해야 된다. 그래서 학생 선수 수를 늘리기 위해 많이 노력하고 있지만 이렇게 학년이 진행됨에 따라서 사라지는 선수들, 진로를 전환하는 선수들이죠. 이렇게 중대 진로를 전환하는 학생들에게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원을 하고자 학교체육진흥회에서도 열심히 활동을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운동부 지도하면서 운동을 그만두더라도 지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교 3학년 이렇게 물론 연도가 진행됨에 따라서 인원수의 변화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557명 정도가 이제 운동을 그만두고 다른 진로로 나가고 있고 중학교 3학년에서 중학교 3학년 인원과 고등학교 3학년 인원을 비교하면 더 차이가 큽니다. 3분의 1 이상의 선수들이 이제 운동 이외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에서 대학교에 진학하는 비율은 물론 바로 프로팀에 가는 경우도 있고 축구 유학을 가는 경우도 있지만 한 3분의 1 가량은 이제 운동을 그만두고 새로운 진로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초등학교 6학년 3,689명이 등록되어 있다고 했죠. 또 올해 프로 진출이 127명입니다. 이렇게 인원만 따지고 봤을 때는 3.5% 내외의 선수들만 프로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수능으로 봤을 때 1등급이 4%죠. 어떻게 보면 4%보다 적은 수의 인원만이 이제 프로 선수로서 프로에 진출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좀 희박한 확률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제가 또 2022년에 프로축구 신인 선수들을 다 조사를 해서 올해에는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는지 또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3년이 지난 올해 프로축구 K리그 1과 K리그 2에 등록 중인 선수 수는 약 50% 정도만 등록되어 있고요. 그럼 나머지 50%는 어디 갔냐? K3나 K4 팀에 간 학생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군입대하고 다른 진로를 모색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운동선수는 모두가 은퇴하게 됩니다. 빠르든 느리든 저처럼 빨리 학창시절에 은퇴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제 선수 생활을 오래 해서 은퇴를 하게 된다면 좀 오래 한다고 해도 30대 중반이나 30대 후반에서는 이제 은퇴를 하고 운동 이후의 삶을 이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진로 전환을 하게 될 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낮은 성공 확률과 그리고 이른 은퇴 나이, 운동에 대해서 좀 안 좋은 점만 이야기를 했죠. 근데 운동을 한다는 거는 운동선수로 성공하는 것 이외에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운동선수로는 축구선수로는 성공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교사가 돼서 이렇게 열심히 활동하고 교육에 임하고 있는 것처럼 제 주변에 같이 운동했던 친구들도 물론 운동이라는 분야는 아니지만 각자의 분야에서 열심히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운동으로 무엇이 길러지는가 이런 걸 봐야 되는데 사실 이 영상은 제가 예전에 TV를 보다가 영상을 봤었는데 정말 머리를 한 대 맞은 것처럼 되게 감화를 시켰던 영상이에요. 근데 이 영상을 지금 보면 선생님들 너무 힘들어할 것 같아서 지금 그리고 어차피 저작권이 걸려 있으니 지금 보진 않을 거고요. 유튜브에다가 그릿 띄고 편집본이라고 검색을 하면 제가 편집해서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운동부 담당 선생님들 그리고 지도자분들은 꼭 이거 한번 이 영상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에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냐, 그래서 우리 성공한 사람들은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 IQ가 높을까? 아니면 외모가 뛰어날까? 아니면 신체적 조건이 좋을까? 근데 그런 연구를 했었는데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그릿이 높다. 그래서 그런 그릿에 대한 개념들이 나와 있는 영상이고요. 그 영상 속에서 이 하버드 대학교에서 실행한 실험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엄청 예전인데 1940년대에 하버드 대학교에서 진행된 실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생 130명을 대상으로 최대 속도로 러닝머신에서 5분 정도 달리기 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거는 젖산 내성을 얼마나 참고 견디면서 조금이라도 더 뛰는가에 대한 연구였겠죠. 그래서 러닝머신을 마친 후 이제 진짜 실험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40년간 그들을 추적 조사한 조지 베일런트라는 정신과 의사가 이 연구를 했는데요. 이 연구자를 보니까 종단 연구의 대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조지 베일런트라는 사람이 보니까 40년 뒤 성공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체력적인 한계를 넘어서 몇 발자국이라도 더 뛰었던 참가자더라. 이런 걸 보면서 우리 운동하는 아이들이 운동을 하고 있지만 이 운동이 어떤 것들을 길러줄까? 그런 뭔가 개인적인 고민과 궁금증을 이 영상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릿이라는 개념인데요. 그래서 제가 운동부 담당했을 때 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릿 수치를 측정해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측정해 보니까 최상위권 성적을 가진 학생들도 그릿 수치가 높게 나왔고요. 그리고 운동부 학생들도 그릿 수치가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릿에는 두 가지 핵심적인 요소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열정이고요. 두 번째는 끈기입니다. 그래서 장기간에 걸쳐서 일관된 관심사와 목표를 유지하는 것, 그리고 쉽게 흥미를 잃지 않고 한 분야에 깊이 몰입하는 특성, 그리고 두 번째 끈기는 실패나 역경, 정체기에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을 지속하는 것. 그래서 단순한 근성이 아닌 목표 달성을 위한 체계적인 노력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운동하는 아이들은 운동을 하면서 이런 열정적인 끈기를 길러지죠. 그렇죠. 그래서 축구로 따진다고 하면 축구라는 분야에 깊이 몰입해서 계속 관심을 갖고 목표를 유지하면서 단순한 근성이 아니라 목표 달성을 위해서 몇 년간, 수년간의 끊임없는 체계적인 노력을 하면서 이 그릿이 길러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그릿만 있다고 해서 운동선수 이외의 삶에서 또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모든 학생 선수 그리고 운동 선수들은 이제 미래 그 선수 생활 이후의 삶도 이제 갖춰야 되는데, 그럼 어떤 걸 갖춰야 되냐 이야기를 나눠보면 사람마다 의견이 다 다릅니다. 아무래도 개인이 생각하는 철학도 다를 테고 개인이 경험한 것도 다를 테고 어떤 분은 이제 역량을 갖춰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뭐 공동체 역량, 뭐 심리적 감성 역량, 의사소통 역량, 협력적으로 뭐 같이 협력하는 역량, 이런 것들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지금 교육하고 있는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역량만 갖춘다고 다시 진로 전환을 할 수가 있을까요?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물론 많이 시대가 바뀌어가고 있지만 아직까지 대한민국 사회는 대학을 가야 되고 또 대학도 좋은 대학에 가야 되고 그런 학벌 중심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대학도 못 나오면 이제 취업이 어렵다. 이미 그런 것들은 이제 사회적으로 다 똑같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뭘 갖춰야 될까요? 당연히 이제 대학에 응시할 수 있는, 대학에 합격할 수 있는 학업적 역량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선생님께서도 오늘 이제 학습 지원 멘토링에 참여하셨을 테고 그런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지도하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의 학생 선수 경험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좀 운동을 늦게 시작했는데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축구 선수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축구를 하나의 종교로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종교인들이 주말마다 교회나 절을 향하는 것처럼 저도 주말마다 축구공 들고 운동장 향하고, 사실 주말도 아니죠. 평일에도 매일 운동장 가서 축구하고 축구 선수가 되고 싶다는 꿈을 꾸기 위해서 했었고, 제가 어렸을 때 유명했던 브라질의 호나우두 선수나 아니면 프랑스의 지단 같은 선수를 신처럼 떠받들기도 하고,
그리고 축구화나 축구공 이런 거 좋은 거 사면 신주단지 모시듯 아끼기도 하고 저에게는 하나의 종교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살던 동네에는 축구를 엘리트로 할 수 있는 축구팀이 없었어요. 그래서 물론 축구 교실, 축구 클럽을 들어서 훈련을 하긴 했지만 아무래도 아마추어 팀이다 보니까 그런 축구 선수가 되기 위한 저의 갈증을 해소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중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축구의 신이 저를 도운 건지 입학하자마자 축구팀이 창단이 됩니다. 그래서 창단식도 전교생 다 운동장에 불러놓고 창단식을 했어요. 그래서 악단을 불러서 팡파르 소리를 내면서 선수 한 명씩을 호명하면 이제 전교생의 박수갈채를 받으면서 한 명씩 이제 멋지게 유니폼을 입고 딱 와서 교장 선생님한테 경례를 하고, 당연히 축구가 종교였던 저는 저기 무조건 들어가야겠다 생각을 했죠. 그래서 부모님을 설득을 하고, 그때도 그래도 공부를 좀 하고 있던 터라서 조금 설득하는 게 어려웠지만 그래도 설득을 하고 축구부 테스트를 봐서 축구부에 들어가게 됩니다. 축구부 테스트 받아서 이제 축구부에 입단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축구 선수가 된 것처럼 너무나도 기뻤어요. 물론 그 운동이라는 걸 힘들다라는 걸 느끼는데 긴 시간이 걸리진 않았죠. 왜냐하면 그때는 체벌도 심했고 합숙도 필수로 해야 됐고, 그래서 저의 몸에서 어리광이 빠지는 데는 긴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있었던 중학교 축구팀은 신생팀이다 보니까 대회에 나가면 항상 예선 탈락하고 왔어요. 예선 탈락하고 입상 실적이 없으니까 정규 수업을 다 이수해야 됐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불행인지 다행인지는 모르겠지만 모든 수업을 다 들었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주장 역할을 했었는데, 저는 제일 듣기 싫은 게 그거더라고요. 축구부 애들 때문에 우리 반평균이 낮아, 축구부 애들은 무식해, 이런 소리가 너무 듣기 싫더라고요. 왜냐면 어떻게 보면 일반 다른 축구 이외의 다른 진로를 가진 학생보다 이 운동을 하는 학생들이 진로를 위해서 훨씬 몇 배는 더 힘들게 고생하고 있는데, 단순히 공부를 못한다는 이유로 이제 무시를 당하니까 되게 자존심도 상하고, 그래서 저는 그래도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 그래도 공부와 운동을 계속 병행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진로 전환할 때 크게 도움이 되었겠죠. 그러다가 제가 고등학교는 명문팀을 가게 됩니다. 매번 대회에 나갔다 하면 이제 거의 우승권에 있는, 매년 우승을 했고요. 대회가 거의 한 달에 한 번, 많게는 한 달에 두 번도 있었는데 항상 거의 끝까지 남으니까 수업 결석이 엄청 심했겠죠. 그리고 대회가 없더라도 오전 수업만 받고 오후에는 숙소에서 자다가 이제 운동을 나가는 그런 생활을 했었고, 오전에 수업 들어가도 선생님들이 이제 배려 아닌 배려로 축구부 너희들은 지금 자두는 게 너희들의 인생을 위해 좋다, 배려 아닌 배려를 받아서 뭐 빈 교실에서 가서 자기도 하고 축구부 숙소 몰래 들어가서 자기도 하고 했었습니다.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학교와는 멀어지고 당연히 성적도 좋게 나올 수가 없었죠. 그리고 명문팀이다 보니까 이제 잘하는 선수들이 정말 많았어요. 저희 동기 중에도 많았지만 저 밑으로 들어왔던 후배들도 오히려 저보다 더 잘하는 친구들이 오다 보니까 고등학교 3학년까지 해봤자 나는 주전으로 뛰지 못할 것 같다. 그럼 대학도 가지 못할 테고 당연히 축구 선수로 성공하지 못하겠네. 그래서 고민 끝에 뭐 즉흥적으로 선택한 건 아니고 고민 끝에 이제 운동을 그만두게 됩니다. 근데 이제 운동을 그만둘 때 정말 어떻게 보면 너무 무서웠어요. 운동이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는 운동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고, 저뿐만 아니라 저희 가족 모두가 운동에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운동 이외의 삶은 알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진로 전환 과정에서 도움을 받은 거는 저보다 1년 먼저 운동을 그만뒀던 선배를 찾아가서 어떤 식으로 대학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떤 공부를 해야 되냐, 이런 것들을 물어보면서 도움을 받았고요. 그리고 운동을 그만두고 전학간 학교의 담임 선생님이 체육 선생님이셨습니다. 그 체육 선생님이 틈틈이 저를 불러서 공부는 제대로 하고 있는지, 어려운 점은 없는지 계속해서 그런 것들을 확인하시고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선생님은 저에게 직접적으로 공부를 가르친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해서 관심을 가져주고 계속 물어봐 주는 게 저에게는 엄청 큰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토대로 저도 이전 학교에서 축구부 담당 교사를 했을 때
운동을 그만둔 친구들 뭐 등하교가 어렵지 않다면 전학가지 말고 그냥 학교 계속 다녀라, 선생님이 도움을 줄게 해서 여러 명의 학생들이 뭐 체육교육과나 아니면 체육학과 또 체육 이외의 학과에 성공적으로 진로 전환을 했었고요. 그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저도 이제 학생 선수 진로 진학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 선수 진로 진학 상담 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정보의 불균형이에요. 대부분의 학생 선수들과 부모님들께서 진로 진학 정보를 아예 모르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부족해요. 심한 경우에는 대입 원서를 쓰는 날까지도 대학의 모집 요강을 살펴보지 않습니다. 대학에서 어떤 학생들을 뽑겠다라고 나와 있는 게 모집 요강이잖아요. 근데 원서를 쓰는 날까지도 모집 요강을 안 봐요. 그럼 뭘 보고 있느냐? 감독님, 코치님 얼굴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 어느 대학 보내줄 수 있나요? 그러다 보니까 감독님, 코치님 또 지도교사 선생님들도 엄청 부담스럽죠. 그런 정보의 불균형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학들도 모집 요강 자체가 좀 허술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입상실적 반영 점수가 가장 높은데 어떻게 보면 입상실적 점수는 정량평가죠. 그런 정량평가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 배점표를 비공개하고 있는 대학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보의 격차로 인해서 경쟁을 한다는 것은 정말 불공정한 경쟁인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좀 교육적으로 그리고 공정한 경쟁이 될 수 있도록 상담을 하면서 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 단절이 낳는 폐해가 여러 가지가 있죠. 제가 작년에 상담을 했던 어떤 학생은 축구는 아니고 다른 종목의 학생이었는데 이제 운동을 하는데 체육관 관장님이 졸업할 때까지 우리 체육관만 나오면 명문대학교 운동학과로 넣어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대요. 그래가지고 이상하다. 거기는 정말 국가대표 하는 선수들만 가는 대학인데 어떻게 거길 가지? 해가지고 정확하게 좀 물어보니까 그 과가 없는 학과였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니 그 해당 대학교 정식적인 과가 아니라 평생교육원에 있는 과였어요. 물론 이제 뭐 학위를 딸 수 있는 과정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 평생교육원을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명문대학의 과는 정말 들어가기 힘든 대학인데 그 대학을 보내준다는 빌미로 그냥 우리 체육관만 다녀라, 어떻게 보면 속인 거죠. 그래서 학부모님이 또 연락을 했더니 뭐 2학년 마치고 편입하는데 힘을 써주겠다 막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정보를 모르면 이렇게 정말 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하면서 그런 학생들과 그리고 학부모님들께 여러 가지 정보를 주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학생들이 상담을 하러 오면 이제 운동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 물어봅니다. 물론 저도 운동으로 성공 못했기 때문에 제가 정답을 이야기해 줄 수는 없겠죠. 하지만 저는 이야기할 때 공부 잘하는 학생들의 특징을 운동학습에 적용해서 안내를 합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들의 특징은 이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복습을 철저히 하고, 기출문제를 분석하고, 그리고 오답 노트를 만들고. 복습을 철저하게 하는, 어떻게 보면 공부를 그럼 잘하지 못하는 학생들은 어떻게 공부를 하느냐, 그냥 강의만 듣고요, 수업만 듣습니다. 복습을 하지 않아요. 강의만 들어요. 어떻게 보면 강의를 듣고 수업을 듣는 건 해당 단원에서 중요한 내용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공부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 깊이로 공부를 해야 하는지, 그런 것들을 알려주는 나침반 역할일 뿐이고, 실제 진정한 공부는 복습을 할 때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운동도 똑같죠. 주운동만 해서는 절대 실력이 많이 향상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인 운동 시간에 본인이 부족한 거, 그리고 본인이 주운동 때 배웠던 거를 복습을 해야지 늘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전달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출문제 분석,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은 기출문제, 전년도에 무엇이 나왔는지, 전전년도에 무엇이 나왔는지 기출문제 분석을 하죠. 그래서 어느 정도 깊이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어떤 유형으로 문제가 출제되는지를 확인을 합니다. 축구로 똑같이 따져봤을 때도 포지션별로 기출문제가 달라요.
그러니까 중요한 운동 요소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 센터백의 경우에는 뭐 헤딩 능력이나 클리어링 능력 또는 베인 마킹 능력이 중요하겠고, 미드필더 같은 경우는 볼 트래핑 능력, 그리고 넓은 시야, 그리고 패싱력이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공격수 같은 경우는 어떤 상황이나 어떤 자세에서도 이제 슈팅까지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중요하겠죠. 근데 그런 중요한, 어떻게 보면 기출문제와도 같은 포지션별로 중요한 역할에 대해서 훈련을 해야 되는데 많은 학생들이 그냥 단순한 기계적으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답 노트입니다.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문제를 풀고 나면 틀린 문제를 다 오답 노트에 적죠. 그래서 동일한 내용과 동일한 유형으로 문제가 다시 출제됐을 때 틀리지 않도록, 다시 풀게 되면 틀리지 않도록 이제 공부를 하는데, 그런 것처럼 운동도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기를 하거나 아니면 운동에 참여할 때 본인이 부족했던 점 또는 지도자분들한테 지적받았던 것을 그냥 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이 아니라 훈련 일지나 이런데 오답노트처럼 만들어 놓고 그런 것들을 다시 개선하기 위해서, 바꾸기 위해서, 성장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중학교는 신생팀이어서 항상 예선 탈락하는 그런 팀이었고, 고등학교는 항상 매년 우승하는 팀이었고, 여기서 이 두 팀의 차이는 주운동에서는 운동 프로그램 차이는 없었어요. 그럼 어떤 것이 차이가 있었냐? 개인 운동의 차이입니다. 그 개인 운동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 그래서 명문 팀들은 이렇게 복습하고 기출문제 분석하고 오답노트 만들듯이 본인한테 필요한 운동을 개인 운동 시간에 하고요. 예선 탈락했던 팀들, 뭐 지금도 뭐 거의 대부분 그렇겠죠. 그냥 개인 운동 시간에 나와서 패스 몇 번 하고 슈팅 좀 차다가 5대2 볼 돌리기 론도 게임 하다가 그냥 숏게임 뛰고 들어가는, 본인한테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필요하지 않은 운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전달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진로 전환을 고민하면서 오는 학생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로 전환을 고민하는 학생들이 오면 진로 전환을 고민하는 이유부터 물어봅니다. 그래서 정말 좀 본인의 진로와 적성과 맞지 않은 것인지 이렇게 물어보는데, 근데 거의 대부분은 단순히 휴식이 필요해서 오는 친구들도 많아요. 운동이 너무 힘드니까 그냥 좀 쉬고 싶어서. 그런 친구들이 운동을 그만두면 또 얼마 안 있다 다시 운동을 시작합니다. 운동부 담당 선생님들도 알겠지만 운동 그만두고 나면 해지 절차를 거치죠. 근데 다시 운동을 시작하려고 하면 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팀으로 이적해야 되고 뭐 이적 기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한테 정말 진로 전환 고민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운동 이외에 다른 진로에 대해서 탐색해본 경험은 있는지 이런 질문을 하고요. 근데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지금까지 해온 것이 운동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해본 경험이 없습니다. 그리고 학생뿐만 아니라 부모님도 그렇고요. 그래서 상담을 통해서 좀 그런 다른 진로들도 안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진로 전환에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냥 단순히 운동 그만둬야겠다, 그만둔다는 게 아니라 충분한 계획과 준비가 되었을 때 해야지, 그냥 단순히 운동이 너무 힘들어서 그만둔다 할 경우에는 정말 일탈을 하게 되는 경우도 많고, 아무래도 학부모님들도 그런 것들이 걱정되기 때문에 운동을 그만두고 다른 진로를 전환하는 거에 대해서 좀 어려움과 두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로 전환 과정에서 학생 선수들은 엄청난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모든 나의 인생이 운동에만 맞춰져 있는데 운동 이외의 삶을 이제 다시 살아가려고 하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백지와도 같죠. 저도 느꼈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망망대해에 떠 있는 그냥 나룻배처럼. 그렇기 때문에 그런 스트레스, 심지어는 정서적 또는 정신적인 좀 병을 앓게 되는 경우도 많이 봐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진로 전환을 할 때는 휴식이 꼭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요. 다만 휴식이 계속 길어지면 계속 쉬기만 해요. 그렇기 때문에 기간을 정해놓고 그리고 다음 진로를 전환할 계획을 꼭 세워놓고 휴식을 하라고 상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대학 진학입니다.
그래서 대학 진학 관련으로 상담하는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이 제일 많고요. 그래서 모집 요강을 분석한 내용들을 설명을 하고 전년도 합격생들의 입상 실적 등을 분석을 해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전형 요소인 면접이나 실기 준비도 철저하게 준비하도록 어떤 방식으로 준비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대입에서 내신 성적 반영이 필수가 됐죠. 그래서 전형 요소 중에는 입상 실적 반영 비율이 가장 높지만 합격생들의 입상 실적 점수는 대동소이합니다. 거의 대부분 비슷한 입상 실적 점수로 가요. 따라서 내신 성적 반영 비율이 비율 자체는 낮지만 이것으로 당락이 좌우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축구에서는 특성화고가 요즘 인기가 정말 많고요. 왜냐하면 내신 성적을 일반고보다는 받기 편하다 보니까 그런 좀 문화적인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운동이랑 공부를 병행해야 된다라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대학을 또 보다 보니까 많은 대학에서 미달학과를 학생 선수로 충원을 하고 있어요. 물론 축구 관련 학과가 아닌 본인의 또 다른 흥미를 이끌어내는 학과로 진학을 해서 전공을 2개를 가지고 학교생을 한다고 하면 정말 멋진 일이겠지만 그냥 그 대학에서 우리 학교 들어오려면 여기가 경쟁률이 낮으니까 여기로 들어오세요. 그런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이 학사 경고를 받게 되고 또는 계절 학기를 다시 수강해야 되고 또는 재입학해야 되고 하는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리고 대학에 가게 되면 또 고등보다 높은 비용으로 힘들어하는 학부모님들이 많이 상담을 받으러 옵니다. 고등보다 더 많이 비용이 들고 등록금까지 내는데 그러한 정보들을 입학하기 전까지는 모르고 입학을 해요. 그랬다가 2월 달에 갑자기 월 회비를 다달이 내는 게 아니라 한 학기 회비를 한 번에 2월 달에 내라고 하거나 아니면 1년 단위로 내라고 하거나 이런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정보를 또 상담을 통해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제목으로 정한 메달 없이도 행복한 학생 선수, 운동을 한 아이들이 운동선수로 성공하거나 아니면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운동했던 경험을 통해 성장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진로진학 상담교사로 일하는 것처럼 여러분들께서도 운동부 지도교사분들 그리고 지도자분들께서도 학생들이 운동 이외의 삶도 행복할 수 있도록 지금처럼 힘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